자, 오늘은 정치권 안팎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지난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최재형 목사님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힘드시죠? 네, 뭐 얼굴이 이렇게 제가 이 말씀 꽤 이제 목사님 몇 번 뵀는데 요즘 많이 좀 살도 좀 빠지시고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힘드신 거죠? 어제도 제가 네. 여주지검에 여주지청에 예. 출두해서 예. 5가지 혐의로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거든요. 어제 네. 이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곤혹을 좀 치렀죠 어제. 네. 그 일도 있고 뭐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재판 받는 거는 이 건하고 관계없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 예, 제가 미우니까 뭐든지 얽어맨 거죠. 이것저것. 예. 자, 지금 문제는 이런 거는 다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목사 두 사람이 공통되는 부분 디올백입니다. 요거 최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다고 불기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님 당사자인데. 저는 그 12시간 조사받고 나올 예. 때 그 언론들이 나오는 것도 저를 포토라인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때 발언을 다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음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는 증언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예. 것이고 예. 대통령은 국정 정반의 모든 분야에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저는 대북 전문가 통일운동가로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걸로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하고 선물이 오왔기 때문에 비록 언더커버였지만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지금 검찰 얘기 들어보면 디올백을 이렇게 준 거, 이 디올백은 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 이런 판단인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탁의 대가라고 이렇게 뭐 저는 주장했는데 네. 이제 검찰은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변론을 하더만요, 저를. 근데 청탁은 시도한 그 자체나 그 청탁의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제가 직무 관련성이 이제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네. 그리고 선물이 접수된 것, 매수가 된 거, 주고 받은 거가 확실히 되면 관계를 보는 겁니다.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게 직무 관련성과 청탁이지 그렇죠. 무엇을 했니 안 했니는 중요한 게 아닌 걸로 법리적 전문가들의 만장일치의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네. 예, 청탁의 대가죠. 네. 저는 사실 그 수사 심의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법조인이고 변호사인데 수사 심의에 가서 검찰은 야 무혐의다. 변호사는 유죄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역설의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은 검사는 저를 변호하고 네. 제 변호사는 저를 검사 노릇하는 검사로. 이런 저 웃지 못할 이런 역설의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그만큼 김건희 씨나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변론하는 검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뻐서 저를 불기소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 예. 때문에 그렇게 불기소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 추측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정신이고 올바른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네. 기본적인 상식만 있는 검사라면 검찰이라면 김건희 씨는 기소를 하고 저를 불기소해야 됩니다. 저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차라리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맞다면 그죠? 예, 저는 불기소를 해야 되고 혐의 네. 없음이 돼야 되고 받은 김건희 여사는 사람은 기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맞고 네. 애매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굳이 불기소를 한다? 뭐 최재형 목사 불기소도 불기소지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말씀한 것처럼 이 디올백 대가성이 부인되는 상황인데 알선수재 뭐 소개해서 뭔가 돈을 받았다 물품을 받았다 이 알선수재도 알선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에 고지 인식이 없었다
요렇게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이 500만 원에 상당하는 그 이 선물들이 네. 과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안 되는가라고 봤을 때 충분히 알선 수재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보훈처 직원을 연결을 해준다거나 뭐 이제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대통령실 과장을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청탁의 모든 행위들은 그 알선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네, 중요한 증거죠. 알선이면 소개해주면서 네. 돈이나 금품을 받는 건데 금품 받은 거는 맞고요. 소개했냐 안 했냐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싹싹 특정되면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또 서울의 소리 이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백운정 대표나 이명수 기자에 대한 이제 그런 처분인데요. 네. 저하고 똑같이 불기소 처분한 거죠. 같이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지난 저희 뉴스 인사이더 나오셔서 그 이미 제출한 디올백 말씀하셨어요. 확인할 수 있다고. 네. 근데 또 보도에 따르면 같은 거다. 목사님 주신 선물하고 그 디올백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확인이 되는 겁니까? 목사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또 예. 국고에 귀속한다는 또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증거인멸의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죠. 떳떳하면 검찰도 저를 이제 소환해서 네. 진위 여부를 제가 전달한 백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 검증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대통령실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걸 핸드백의 존재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 제출한 디올백에 대한 신빙성은 지금 의혹투성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이런 궤변은 말의 앞뒤도 정황도 안 맞고 이 10개월 동안 대통령실과 국힘당 또 검찰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그냥 서로 상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비서한테 최 목사님한테 돌려줘라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반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반환하겠다는 의사니까 그건 네. 저희한테 돌려줘야 맞는 것이고 아마 서울의 소리가 이제 디올백 반환 청구를 이제 할 겁니다. 저희 측에서. 예. 그 주겠습니까? 그리고 예.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사가. 예. 돌려주라고 그랬잖아. 그 확인하시면 예. 제일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예, 다 아니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쓰고 딴 거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록물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거는 예. 이거는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 뭐 개봉 일치가 뭐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네. 국가기록물이 개봉되는 그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으로 이거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냥 거의 목사님 보시기에는 추측이긴 하지만 목사님은 확인 가능합니다. 주실 때 다 네네. 해놨다고 예. 하기는 뭐 하여튼 확인 가능한데 벌써 쓰고 없을 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거 아니겠죠 아마도. 다른 제품을 대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리고 유도신문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검찰이 유도신문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취지로 네. 진술했다라는데 검찰은 무슨 소리 하냐 변호사도 동석을 했었다. 유도신문 한 적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12시간 동안 네.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질문의 형태나 뭐 주고받은 이런 서로 질의응답 이런 게 네.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결국은 우리 변호인은 아무래도 그런 걸 직감하고 네. 이거를 이제 녹취를 한 거죠. 그분은 합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검찰에서 유도신문하는 그 정황이 담긴 부분을
그것만 카트해서 편집하면 안 되니까 예. 그것만 잘라서 이제 수심위원들한테 또 들려주고 해서 그게 많이 유효했고 예. 수심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15명이 다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변호사. 15명이 예, 다 질문을 하고 하셨네요. 확 불이 붙었어요. 예. 불이 붙었는데 예. 이 딱 위원장이 봤을 때 이거 이러다가는 거의 0대 15대 0. 15대 0으로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찰을 불러서 아. 추가 질문을 하면서 불을 꺼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위원장이. 8대 7로 된 거예요. 그래도 8대 7이네 된 예, 거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위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변호사인 저가 앞만 봐도 불기소를 할 수가 없는데. 다 보니까 전직 다 검찰 출신이랍니다. 그럼. 전직 검찰 출신인데 변호사를 하고 있고 네. 전직 검찰인데 대학 교수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인데 뭐 그러면 그분들은 뭐 법을 안 배웠답니까?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결론은 좀 정해놓고 지금 달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기 위해서 어떤 녹음 자료도 제출하고 유도신문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받아들이진 않았네요. 네, 영상 자료도 제출하고 그 녹음 자료 얘기 예, 예. 그 녹음 파일을 그 조사 받을 때 녹음을 하신 거네요. 우리 변호인이 녹음을 아 했죠. 변호사가 한 겁니까? 예, 예.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나 써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셨던가요? 우리는 뭐 오. 녹음을 안 하면 무슨 뭐 증거물이 없으니까 저쪽은 녹화까지 하잖아요. 네. CCTV로. 예. 근데 저쪽은 듣기로는 CCTV로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아하. 진술할 때. 예. 예. 그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8대 7의 결과로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된 거네요. 네, 녹음과 영상 파일. 영상. 예. 영상 파일은 두 개인데 하나는 이번은 아니,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받겠다는 뜻이다. 이 디올백은 이것까지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파일 하나 하고 어허. 두 번째는 내가 접견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저한테 두 가지 선물을 줬거든요. 네. 두 가지 선물을 주는데 주거 침입자와 스토커한테 갈 때 선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두 네. 가지 선물을 내가 청탁을 해서 준 거니까 아하. 청탁이 성사된 거다. 작은 거지만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영상 그거 다음부터 가져오지 말라는 거는 그 서울의 소리 보도할 때도 나온 거 아닌가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리얼하게. 그러니까 그 수사 심의위원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 정도면 이걸 갖고 받았다고 대가성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소를 권고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 이례적으로 저는 이런 경우도 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수사심의에서 불기소를 권했는데 기소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재용 예전 삼성 네, 예. 그 사건 관련해서. 근데 기소하라고 하는데 불기소한 거 이런 경우는 사실 사례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 수심위 위원들의 기소하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 두 부부의 부정부패를 가리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그걸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보고요. 굉장히 저는 유감입니다. 예. 수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기소 권고를 했을 때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 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고 검찰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어루만져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마음은 일절 배제하고 아주 오류가 많은 법리적 해석만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법리적 해석한 이유는 뭡니까?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이거는 정치적 사안으로 검찰도 애초부터 이 사건을 끌고 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를 배려하지 않은 것은
정말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산소호흡기를 뗀 거죠. 자기들의 스스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청년도에 대한 국가기강을 그 아주 그냥 근간을 흔든 사건 아닙니까? 네. 이렇게 검찰이 무혐의를 내림으로써 지금 전국에 있는 군인, 경찰, 현장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이 이제 추석, 설날 각종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선물 주고받고 뇌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부인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받으시면 예, 이 논리대로라면 네. 아내를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국가 청년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수사 처분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권익이나 검찰이 이 국가 사정기관으로서 저는 경악스러운 거죠. 네. 참 심각한 네. 상황으로 봐야 네. 될 것 같고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국회 과정에서 답변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방문해서 휴대전화 뺏겨가면서 조사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볼 수도 없고 결론조차도 이렇게 굴복된 조사라고 결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방금 휴대전화 제출하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어요. 네. 휴대전화를 제출할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를 오히려 압수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것만 그래야- 받으면 다 증거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고리 4인방이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아. 유모비서, 정모비서, 아하. 조모 행정관, 장모비서관 네. 이렇게 4명의 행정관이 직책은 다 다르지만 이분들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 모든 정황이 드러난다. 2년 네. 반 동안의 부정부패 혐의가. 아. 그랬는데 검찰은 거꾸로 본인들의 폰을 반납하고 김건희 씨의 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은 그냥 포기한 거죠. 야비하고 비열한 검찰이죠. 예. 예. 자,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 최재형 목사님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어제도 뭐 지난 12시간 몇 시간 조사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사건들은 좀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디올백과 관련된 거는 스토킹 예. 이런 거는 남겨두고 예. 다른 거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더라고요. 스토킹이 처분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스토킹은 언급이 없습니다. 스토킹은 저 무혐의 처분을 안 내리고 네. 다른 것만 내렸더라고요. 아. 그리고 끝까지 스토킹으로 저를 모르는 것 스토킹이요?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저를 뭐 여러 가지 뭐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무슨 이런 선거법 이런 걸로 명예훼손 이런 걸로 또 걸고 넘어간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우리 목사님 응원하시면서 우리 댓글에 어제 무슨 조사를 받으시면서 뭐 조선일보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아, 예. 그 어제 이제 조사를 마치고 저녁 7시 반쯤 돼서 예. 조사를 마치고 우리 변호인과 함께 변호인의 차를 타고 나왔어요. 아. 나와서 커피숍에서 이제 각자 차를 갈아타려고 예. 이렇게 내렸는데 갑자기 TV조선이 TV조선이군요. 예, 라이트를 켜고 카메라를 켜고 여기자가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고 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카메라를 켜고 그 다음에 여기자는 이제 녹음도 안 한다, 촬영 안 한다 해놓고 보니까 핸드폰 밑에 그 동영상 카메라 마이크를 이렇게 예, 몰래 숨겨놓고 계속 나한테 말을 걸고 그래서 하필이면 그 여기자가 예. 얼마 전에 예. 한 달 전에 예. 미국의 저희 집까지 주거 침입까지 하고 초인종 누르고 그게 스토킹이에요. 예, 그거 그렇죠. 스토킹이고요. 그게 스토킹. 그거 스토킹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가 예.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풀러 신학교까지 찾아가고 아. 동문회까지 확인하고 온갖 미국을 다 들쑤시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취재. 뒷조사를 하는 거죠. 어, 저에 대한 취재를. 무슨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무슨 특집 방송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하필이면 그 여기자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예. 조사 5건에 송치된 게 있어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잔인하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래 좀 쉬자. 나중에 취재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군요. 예, 제가
원치 않은데 해서 삭제해라 그랬더니 삭제하는 신용을 하는데 삭제를 안 하고 삭제를 하지 않은 그냥 공 디스켓을 삭제했다고 보여주길래 아니다 너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입회하에 예. 주머니를 이렇게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손에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 그래서 손을 피고 그거를 내놓으라 해서 그걸 갖고 피해라고 이렇게. 파출소를 가서 경찰서를 가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찍힌 부분은 삭제하겠다. 삭제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고 네. 조선일보 뭐 간부들이 내려오고 변호사가 내려오고 뭐 직원들이 한 10대 명이 막 난리가 났네요. 예, 다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그거 쉽게 주지 않았어요. 돌려주긴 줬는데 네. 예, 조선일보가 그동안 했던 만행들 예. 취재라는 미명하에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듯이 아무나 좌표를 찍으면 그 사람을 아주 폐인 만들고 아주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악마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친북 종북으로 만들어야 김건희 씨가 덜 억울하다는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예.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런 저를 취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도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보도가 하여튼 될 두고 것이다. 봐야죠. 예. 예. 어떻게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럼 파출소까지 가서 예, 12시 넘어서까지 거기서 검사 받고 네. 너무 힘든데도 12시까지 그 조선일보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TV조선, 조선일보는 뭐 목적이 뭔 거예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둑 잡아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 잡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이른바 메신저를 메신저를 공격하는 네. 조선일보 특유의 악의적인 이런 관행과 근데 지난 저는 기억나는 예, 게 예. 그렇다면 더 문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종북이다. 네. 그러면 종북을 대통령 배우자가 만나면 되나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를 종북 친북 혐의로 몰수록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혐의가 더 짙어지는 큰일 거죠. 납니다. 그럼 나를 공작원 그걸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종북주의자가 막 들어갑니까? 공작원이라고 그러고 예. 무슨 뭐 난파 간접이라고 그러고 뭐 별의별 악의적인 댓글들이나 이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다 네. 지금 싸그리 저도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악플러들, 네. 극우 유튜버들, 이상한 기사들, 인터넷 매체들 또 이상한 방송들 모조리 채집해서 법적 이제 조치하시겠다. 법적 조치로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또 몇 사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자, 이렇게 디올백 아마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삶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많이 좀 고충도 많고 벅찬 상황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이 사건 디올백 사건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뭐 항고 얘기도 있고요. 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네. 법적으로. 네. 그러나 서울의 소리 측은 최초의 검찰 고발자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이제 항고 의지를 피력했고 네. 오늘 11시에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항고 의사를 표하는 그다음에 그게 기각되면 재항고하고 네. 여러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서울의 소리 측은 지금 입장을 표명한 바가 네. 있고요. 뭐 저 역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는 사실 언더커버 잔입 취재이기 때문에 영부인을 검증하고 또 대통령의 이런 모든 것을 검증하는 잠입 취재는 사실 공익제보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혐의 없음, 불기소가 당연하고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씨는 분명히 모든 게 온 국민들이 봤잖아요. 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김건희 씨 한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와 규정까지 바꾸고 또 귀한 국장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이런 웃지 못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특급 국정 실패의 모습을 모든 공무원의 네. 본보기가 될 대통령 부부가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네. 끝까지 저는 투쟁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혹시 이렇게 한 거 후회는 안 하십니까? 너무 후회는 없습니다.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후회는 살 안 쏙 해요. 빠지셨는데 그래도 뭐 해야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하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뭐 그다음에 이 저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 극우 세력들, 길거리에서 저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 여성분들 아. 저를 보면 뭐 아주 북한으로 가지 왜 여기 있어요? 막 그러면서 예.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아주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 네. 따라서 네. 저를 계속 정부 프레임을 씌웁니다. 지금 매체들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네. 안타깝긴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많은 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응원해 드린다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